대한민국 50대 평균 자산 5억.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는 준비했네 싶다가도 곧바로 내 통장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 없었고,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가족 챙기고, 때로는 빚도 갚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 서보면 이상하게도 숫자는 남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을 버티느라 나중을 미뤄왔고,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 된 순간 준비가 덜 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50대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평균은 평균일 뿐 내 삶의 기준은 아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평균 5억이라는 숫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일부 고자상가가 끌어올린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5억보다 훨씬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남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월 300만 원이 필요한 삶과 월 150만 원으로도 충분한 삶은 전혀 다른 계획을 요구하니까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많은 사람들이 자산 총액에 집중합니다. 집이 얼마짜리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보험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연금, 임대 수익, 금융 자산이자 이런 것들이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5억이 있어도 그 돈이 묶여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3억이어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훨씬 여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사례 1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김 씨. 김 씨는 58세 서울 외곽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집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현금 자산은 거의 없고 연금도 월 8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비는 최소 250만 원이 필요한데 매달 17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를 미루거나 집을 줄이거나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쓸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례 2 평범하지만 준비된 박 씨. 박 씨는 55세, 총 자산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평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예상, 개인연금 월 70만 원, 배당 및 이자 월 50만 원, 총 2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 씨의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은퇴 후에도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폭 흑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모으는 것보다 꾸준히 나오게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사례 3 늦었지만 방향을 바꾼 이 씨. 이 씨는 59세, 은퇴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좌절했지만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소비 구조를 줄이고, 작은 일이라도 지속 가능한 일을 찾고, 자산 일부를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막막하진 않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완벽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가 필요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을 유지하려면 매달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생기면 비로소 숫자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통장이 조용해도 괜찮은 이유. 지금 통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 소비를 이해하는 것,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통장은 어쩌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신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한 가지. 남들의 평균은 참고일 뿐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삶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준비의 핵심이 단순한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삶의 구조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 경제학, 행동심리학,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 같은 것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는 준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1. 사람은 원래 미래를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건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뒤 1000만 원 vs 지금 100만 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선택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는 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저축과 투자는 계속 다음으로 밀립니다. 결국 은퇴 시점에 가서야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더 의지력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미래를 자동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연금 빠지게 하기,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 분리하기.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 은퇴 이후에는 돈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출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애주기 가설라이프 마이너스 사이컬 하이파서서스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젊을 때 벌면서 쓰고 일부 저축, 중년 소득 최대 자산 축적, 노년 자산을 꺼내 쓰는 시기.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잘 꺼내 쓰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못 쓰거나 반대로 계획 없이 쓰다가 빨리 소진되거나 은퇴 준비는 얼마 모았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몇 년 동안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다면 20년 동안 쓰면 연 1,500만 원, 30년이면 연 1,000만 원.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기대 수명,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즉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확률과 시간의 계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되는 시대.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과 경제 수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70대 중반부터 약해지고 노동소득은 5060대에 끊기고 그런데 삶은 8090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은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 쉽게 말하면 돈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종신형 연금, 지속적인 소득 활동,
변동성 낮은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돈도 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4. 은퇴 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설계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 분명해집니다. 은퇴 준비는 주식 잘 고르는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 타이밍 맞추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일부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지출 수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기대 수명 고려해서 자산 배분하기, 변수 건강, 물가, 시장에 대비하기. 이 네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불안하지 않은 은퇴가 됩니다. 5.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 이걸 모르면 5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3억이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걸 알면 2억이어도 계획이 생기고 1억이어도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마디만 덧붙이면 은퇴 준비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통장이 조용하다는 건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이제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